네, 이번에는 이제 기계의 선반 작동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를 전원을 ON시켜서 이 램프가 들어오도록 합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비상정지 버튼이 눌러져 있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정지 버튼이 눌러져 있으면 기계가 램프가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계를 아무리 오프에서 온으로 바꿔줘도 램프가 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정지 버튼을 다시 돌려줘서 정상 상태로 만들어 놔야 램프가 전원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절삭류 버튼, 절삭류 램프가 있죠. 이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프에 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주축 회전 속도를 정해줍니다. 이 보이는 숫자가 RPM 기준입니다. 그래서 RPM을 높게 가공하는 경우에는 1260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1260 맞춰주고, 널링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은 RPM 45 정도 아니면 85 정도에 맞춰주기 때문에 기어를 내가 가공하려는 어떤 가공을 할지 미리 생각을 해놓고 그거에 맞는 회전수를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만약에 널링 가공을 한다고 했을 때 45 RPM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45에 맞추려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 돌려주면 기어가 맞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45 RPM 45에 놓고 1단이죠. 1단에 놓고 그 다음에 로우 버튼에 놓으면 45 RPM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동 레버를 한번 켜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레버를 켜기 전에는 이렇게 안전덮개를 꼭 덮어 주어야 센서가 작동해서 기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을 시동 레버를 위로 올리게 되면 정회전이죠. 돌아갑니다. 이제 내리면 그대로 내리면 중립으로 내리면 돌아가다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정회전을 하다가 놨을 때 바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정지하게 됩니다. 다시 아래로 내리게 되면 역회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거의 다 정회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반 기능사 준비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회전만 사용하기 때문에 시동 레버를 아래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회전 아니면 중립. 그 다음에 왕복대를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복대는 여기 가로 이송 핸들이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게 되면 우측, 반시계로 돌려주게 되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제 세로 이송 핸들을 앞쪽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세로로 이동하게 됩니다. 왕복대는 왕복대를 이동하게 되죠. 이제 레버를 올려주게 되면 왕복대가 이동하는 걸 멈추게 되고, 고정해서 내가 드릴 가공을 할 때 고정해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왕복대 이송핸들, 가로 이송핸들이나 세로 이송핸들을 보면 눈금이 있는데, 아까 내가 원하는 치수만큼 가공을 한다고 했죠. 여기서 내가 왼쪽으로 1mm 이동한다, 아니 10mm 이동한다 했을 때 10mm를 어떻게 파악할까요? 이 눈금을 보고 1, 2, 3, 4, 5가 있죠. 그래서 이 눈금 0에서 1로 눈금이 이동할 때마다 1mm씩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 10mm를 움직이고 싶다, 여기서 0에서부터 10까지 이동을 해주게 되면 눈금이 10mm가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손을 놓으면 다시 옆으로 움직이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 백래시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기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움직일 때는 기어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앞쪽에 걸리게 되고, 뒤쪽으로 밀어줄 때는 뒤로 밀려서 살짝 백래시가 뒤로 있습니다. 이 눈금을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밀어줄 때는 앞으로 밀어준 상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눈금을 봐야지, 살짝 뒤로 밀린 상태로 보면은 내가 눈금과 실제 이동한 눈금과 내가 보는 눈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백래시를 주의해야 됩니다. 백래시가 한 이 정도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쪽 한쪽으로 쭉 밀어주고 뒤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세로 이송 핸들에도 눈금이 있는데, 이 내가 원하는 눈금, 먼저 앞쪽으로 밀어줄 때는 살짝 뒤로 뺐다가 아까 말했듯이 백래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짝 밀어준 상태에서 0점을 잡아주고 0을 맞춰줍니다. 이 상태로
밀어주어야지 백래시의 영향이 없이 내가 원하는 치수만큼 밀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왼쪽으로 밀어줄 때 먼저 충분히 뒤로 뺐다 앞으로 가면서, 이거는 나중에 작업을 할 때 또 다시 백래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번엔 공구대에 공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구를 설치할 때는 이렇게 공구 앞에가 이 공구 바이트의 높이보다 튀어나온 높이가 1에서 여기 이만큼, 이 높이만큼이거나 높이만큼 1.5배 이상 튀어나오도록 해서 공구를 고정시켜 줍니다. 고정시킬 때는 처음 고정시킬 때는 살살 해가지고 그냥 세게 묶지 말고 돌아가면서 묶어주고, 어느 정도 고정이 됐다 싶으면은 맨 앞에 1번, 2번, 3번이 다 들어가 있죠. 좀 잘 보이도록 이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튀어나온 높이가 이 높이만큼 그 정도만 튀어나오도록 고정을 해주고, 먼저 살살 그냥 움직이지만 않도록 고정을 해주고, 세게 물릴 때는 이제 첫 번째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물려 있으니까 1번을 세게 조여줍니다. 1번을 조여주고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걸 조여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걸 조여줍니다. 그리고 이 공구대가 이렇게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4개 돌아가면서 4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방향은 이쪽 오른쪽으로만 돌아가고 이쪽은 4번 돌아갈 때마다 레치세유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구를 가공할 때 이대로 가공하면 어떻게 해요? 가공하다가 이렇게 뒤로 밀리게 되면 치수에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구대도 시계 방향을 돌려줘서 고정을 충분히 해주면 방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 핸들을 돌려주고, 이 가공을 할 때는 이 고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세게 조여준다고 아까 말했듯이 고무망치로 여기 탕탕 치거나 척 핸들로 탕탕 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기 나사가 있어가지고 고정이 되는 건데, 이 나사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꼭 고정할 때는 그냥 손의 힘으로만 고정을 해주고, 풀릴 때 잘 안 풀리죠. 손이 아파서 잘 안 풀리죠. 그럴 때만 고무망치를 사용해서 풀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심압대의 장비를 고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압대 장비 고정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이렇게 꼽아 놓고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밀어주게 되면 약간 이쪽으로 돌리다 보면 고정이 되는 힘이 딱 발생을 하는데, 이때 앞으로 쭉 밀어주게 되면은 공구가 고정되게 됩니다. 이쪽 방향 살짝 돌아가지만 이쪽 방향으로 정회전을 했을 때는 이쪽 방향을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장비가 제대로 고정됩니다. 하다 보면 이게 꽉 껴가지고 안 빠지는데, 그럴 때는 그냥 심압대를 뒤로 쭉 빼주게 되면은 심압대 축이 뒤로 가면서 그냥 쉽게 빠지게 됩니다. 드릴이나 다른 라이브 센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에 일상 정비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계에 윤활유를 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볼록 튀어나온 구슬 같은 게 있는데 손을 눌러보면 살짝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이런 윤활액을 눌러주면서 뿌려주게 되면은 기계 사이마다 윤활액이 들어가서 이동이 좀 더 부드럽게 됩니다. 꼭 기계 시작 전에 한 번씩 돌려주면은 내가 작업을 할 때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